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은 병오년, 즉 붉은 말의 해입니다. 우리는 이번 해의 화두를 홀스파워라고 정했습니다. 말은 과거 인간이 자연에서 얻을 수 있었던 가장 빠르고 힘센 존재였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우리 생활에 들어오면서 인간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실행력과 효율적인 추진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의하는 2026년의 홀스파워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거대한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며 우리가 상상만 하던 일들을 현실로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켄타우로스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체는 말이고 상체는 인간인 반인반마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체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누구보다 빠르고 힘차게 달리되 상체는 인간의 감성과 지혜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야생마를 길들여 어디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이 기술을 어떻게 통제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속도가 빠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결합될 때 진정한 힘이 발휘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6년을 기억하시나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세기의 대결을 펼쳤던 해입니다. 당시에 우리는 인공지능의 실력에 경악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의 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해져도 결국 인생이라는 바둑판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것은 인간의 신의 한 수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기 위한 우리만의 필살기 10가지 트렌드 키워드를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본격적인 미래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2026년을 가장 앞서가게 만드는 티켓이 됩니다. 자, 그럼 2026년 대한민국 트렌드 힘차게 시작합니다. 인간 중심의 기술 제어, 휴먼 인 더 루프. 첫 번째 키워드는 기술의 순환 속에 반드시 사람이 존재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인공지능이 업무의 구석구석을 파고들고 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사람의 개입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루프란 어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순환의 과정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적어도 한 번은 사람이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휴먼 인 더 루프의 핵심입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인간이 최종 검수자이자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은 오히려 치명적인 오류를 낳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어느 언론사가 여름 휴가 때 읽기 좋은 책 15권을 추천하는 칼럼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중 10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책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의 환각 현상에 의해 지어낸 가상의 목록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검색을 해보거나 확인했다면 이런 어이없는 실수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그것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거나 맥락을 파악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비판적 사고가 루프 안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성이 높은 사람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그 전문성은 더욱 올라가지만 업무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인공지능에만 기대면 오히려 성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처럼 결국 현대 사회 역량의 관건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진 본질적인 전문성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도구일 뿐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재가공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기술을 부리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 경제의 시대, 필코노미. 기술이 차가워질수록 우리는 더욱 따뜻한 감정을 갈구하게 됩니다. 이제 소비의 가장 큰 동력은 이성이 아니라 기분입니다. 이를 우리는 기분과 경제를 합친 필코노미라고 부릅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빵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분이 우울해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 빵을 사는 시대입니다.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에서 기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진 것입니다. 소비는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마음의 허기를 달래는 치유의 과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필코노미는 세 가지 국면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나도 잘 모르는 내 기분을 기기를 통해 읽어내는 단계입니다. 둘째는 좋지 않은 부정적인 기분을 털어내도록 돕는 단계이며, 셋째는 더 나은 기분을 느낄 수 있게 지출을 유도하는 단계입니다. 최근에는 미세 공격이라 하여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소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감정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중한 가치가 된 것입니다. 기분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나 감정적인 공감을 제공하는 콘텐츠가 시장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기분이 곧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주는 향기나 마음을 상담해주는 서비스처럼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감성 중심의 비즈니스가 2026년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변해가는 현대 사회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인간적인 요소인 기분이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마케팅 전략도 이제는 기능적인 장점을 강조하기보다 소비자의 기분을 어떻게 전환해 줄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객이 느끼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포착하고 그에 맞는 즉각적인 위로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이 브랜드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제로클릭 선택의 고통이 사라진 세상. 우리는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를 지나 이제는 클릭조차 필요 없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고 수많은 링크를 헤매며 클릭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질문 하나에 단 하나의 정답을 요약해서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제로클릭 현상입니다. 검색의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가 곧바로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는 더 이상 정보를 찾기 위해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미 모든 정보를 필터링해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쇼핑과 광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꿉니다. 인공지능은 사용자의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딱 맞는 제안을 상단에 바로 띄워줍니다. 소비자가 고민하거나 선택할 단계를 극도로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케팅의 방식도 바꾸어 놓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브랜드가 상단에 노출될까 고민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어떻게 최적화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클릭이 사라진다는 것은 브랜드가 소비자와 만나는 접점이 인공지능의 추천 시스템으로 좁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브랜드의 이름값보다 상품 그 자체의 품질이 더 중요해지는 맥락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은 화려한 광고보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성능을 바탕으로 결과를 제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보여주기식 마케팅이 아닌 진정한 상품력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유통과 광고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인공지능의 추천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신뢰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기다림과 번거로움이 사라진 제로클릭의 세상에서 기업들은
소비자의 무의식적인 필요까지 미리 파악하여 제안하는 초정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레디코어, 미래를 설계하는 완벽한 준비. 영화 기생충에서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라는 대사가 큰 반향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준비가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들은 노션이나 엑셀 같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인생의 모든 단계를 치밀하게 설계합니다. 단순히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을 데이터화하여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청년이 장인어른에게 결혼 후 출산 계획과 내 집 마련 방안을 연도별로 정리한 엑셀표를 보내는 일도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언제 할지, 청약은 어떻게 넣을지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대학생이 되기도 전에 노후를 걱정하고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다음 직업을 위한 자격증 공부에 매진합니다. 이는 불안한 사회 구조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이자 가장 효율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노력입니다. 낭비 없는 삶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선행학습은 이제 전 세대의 필수 덕목이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행위 자체가 삶의 본질이자 핵심이 되었다는 뜻에서 이를 레디코어라고 부릅니다. 미리 예행 연습을 해보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삶의 태도가 2026년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가장 단단한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무작정 도전하는 열정보다 철저한 분석과 대비를 거친 실행이 더 높게 평가받습니다. 막연한 낙관보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한 준비를 통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사람들이 2026년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변화무쌍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조직으로의 대전환 AX 조직. 과거의 디지털 전환이 단순히 도구를 바꾸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을 조직의 심장으로 삼는 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이를 AX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조직의 구조와 문화, 방식 자체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서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직급 체계는 단순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를 대신하면서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제 리더들은 인공지능을 비서처럼 데리고 직접 실무를 처리합니다. 과거의 관료적인 방식은 버리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학습 능력이 조직의 생사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 단계입니다. 첫째는 인공지능을 배우는 런 단계이고, 둘째는 과거의 낡은 업무 방식을 과감히 잊어버리는 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리런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이기에 과거의 지식을 비워내는 용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력 또한 한 부서에만 속하기보다 여러 분야에서 즉흥 연주를 하듯 협업하는 재즈 세션과 같은 형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하고 민첩한 조직만이 2026년의 거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조직의 리더라면 반드시 인공지능과 한 팀이 되어 일하는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조직의 지능을 확장시키는 파트너입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직된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기술과 인간의 협업을 극대화하는 조직만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픽셀라이프 세밀하게 쪼개진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상은 이제 거대한 흐름이 아니라 작은 조각들, 즉
픽셀처럼 파편화되었습니다. 모니터에 화소가 모여 영상을 만들 듯 요즘 트렌드는 아주 작고 아주 많으며 아주 빠르게 변화합니다. 거대한 유행보다는 아주 세밀한 취향이 더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유튜브에서도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라는 개념이 약해질 만큼 개개인의 시청 목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중이라는 거대한 집단은 사라지고 각기 다른 취향을 가진 수많은 개인들의 집합체만이 남았습니다. 소비의 단위도 작아졌습니다. 화장품도 대용량보다는 작은 크기의 샘플형 제품을 여러 종류 사서 써보고 짧고 강렬한 경험을 선호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제철 음식이나 축제에 열광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동시에 해보는 다층적인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사회 전체가 픽셀처럼 촘촘하고 복잡하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가지 직업이나 한 가지 취미에 몰입했다면 이제는 픽셀처럼 쪼개진 시간을 활용해 다양한 자아를 실현하며 살아갑니다. 작고 많고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대중 속에 묻히기보다 나만의 고유한 픽셀을 찾아 나섭니다. 유행이 없는 것이 유행인 시대입니다. 과거처럼 큰 흐름 하나만 타면 성공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작은 기회들을 끊임없이 포착해야 하는 피곤하지만 역동적인 시대입니다. 각자의 픽셀이 모여 거대한 화면을 구성하듯 개인의 개성이 모여 사회의 다양성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깔의 픽셀로 인생의 화면을 채우고 계신가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만드는 큰 파도를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프라이스 디코딩, 가격 속에 숨겨진 진실. 소비자들이 영리해졌습니다. 이제는 가격표에 적힌 숫자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 가격 중에 원가는 얼마인지, 브랜드 이름값은 얼마인지, 유통 마진은 얼마나 붙었는지를 낱낱이 해체해서 분석합니다. 이를 프라이스 디코딩, 즉 가격 해독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상품력의 가치와 브랜드의 가치를 철저히 구분해서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사라지면서 기업이 일방적으로 책정한 가격의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만의 가치 기준에 따라 합리성을 따집니다. 브랜드를 무조건 따르기보다 비슷한 성능의 실속 있는 상품인 듀프 제품을 찾는 것이 유행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싼 것만 찾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된 가치를 제공한다면 기꺼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초합리적 소비가 자리 잡았습니다. 가성비의 개념도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것이 아니라 가격 대비 품질과 성능이 압도적으로 우수할 때 이를 프리미엄 가성비라고 부르며 열광합니다. 가격은 이제 소비자가 상품을 평가하는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첫 번째 분석 대상이 되었습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상품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브랜드와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는 뛰어난 상품력으로 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생존은 견고한 브랜드 파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소비자의 날카로운 분석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진정한 가치가 2026년 시장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제 가격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가격 이상의 가치를 입증해야 합니다. 가격의 암호를 해독하는 소비자들에게 정직한 가치와 진정성 있는 브랜드, 철학을 제안해야만 그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지능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몸. 건강관리는 이제 지능의 영역입니다. 막연하게 몸에 좋은 것을 먹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생체 데이터를 숫자로 확인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건강지능 HQ라고 부릅니다.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나의 유전자에 맞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지능지수나 감성지수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지능이 필수적인 생존 역량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이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고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젊은 세대들도 이제 노화를 늦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속 노화 트렌드처럼 20대부터 미리미리 건강 지표를 관리하고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총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최신 의학 논문을 찾아 읽고 스스로 건강 해결책을 찾는 지적인 소비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지적으로 통제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누립니다.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과학적이고 선제적이며 총체적인 관리가 건강지능의 핵심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채널마다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환경에서 나에게 맞는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도 중요해졌습니다. 자신의 몸을 가장 잘 이해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관리하는 건강지능이 높은 사람이 2026년에 가장 활기찬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건강관리는 이제 개인의 취향을 넘어 사회적인 능력으로 인정받으며 건강지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1.5가구 고립되지 않는 독립. 혼자 살지만 외롭기는 싫은 현대인들이 찾아낸 새로운 주거 방식이 바로 1.5가구입니다. 온전한 나만의 공간인 일이라는 자율성을 지키면서도 이웃이나 커뮤니티와 0.5만큼의 느슨한 연결을 유지하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1인 가구의 독립성과 다인 가구의 안정성을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입니다.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연결된 개인으로서의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거 형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 걸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부의 지원을 받으며 외로움을 극복하는 지원 의존형입니다. 둘째는 한 지붕 아래 살더라도 냉장고 칸을 따로 쓰며 철저히 독립을 유지하는 독립지향형입니다. 셋째는 개인 공간은 작지만 문을 열고 나가면 공유 주방이나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하는 시설 활용형입니다. 가족의 의미가 해체되는 시대에 우리는 연대와 시설을 통해 새로운 생존 방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를 존중받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언제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독립적이지만 결코 고립되지 않는 합리적인 개인들의 연대.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공동체 풍경입니다. 나노 사회 속에서 파편화된 개인들이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고독이라는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0.5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공유주거 서비스나 커뮤니티 중심의 부동산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본리즘, 본질로 돌아가는 마음. 세상이 빠르게 변할수록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에 집착합니다. 인공지능이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에 사람들은 오히려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 없는 진짜와 역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근본리즘이라고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굿즈가 매진되고 오래된 전통 공연에 젊은이들이 몰리는 현상이 이를 증명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정점에 다다를수록 인간은 손에 잡히는 질감과 세월의 흔적이 담긴 아날로그적인 가치에 더 큰 매력을 느낍니다. 아네모이아라는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시대에 대한 향수라는 뜻입니다. Z세대들이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LP판이나 아날로그 카메라에 열광하고 대한제국 시대를 다룬 드라마에 묘한 그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복제하는 복고가 아니라 과거의 유산에서 현재의 결핍을 채워줄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기술의 첨단을 달릴수록 인간의 마음은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화려한 기교보다 정직한 품질, 원조의 힘을 믿는 태도가 가장 세련된 트렌드로 인정받습니다. 결국 2026년의 마지막 답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온 근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최신 기술을 과시하기보다 브랜드가 가진 고유한 역사와 철학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시대, 진정성 있는 본질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당신만의 78번째 수를 찾아라. 자, 지금까지 2026년을 뒤흔들 10가지 트렌드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2026년은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대결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꺾었던 단 한 번의 승리, 그 결정적인 한 수가 바로 78번째 수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인간다운 수, 그것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의 확률을 계산하지만 인간은 직관과 통찰로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2026년, 여러분만의 78번째 수는 무엇입니까? 기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술을 무시해서도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갖춘다면 2026년은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말에 올라탄 기수입니다. 말의 힘을 빌리되 고삐를 쥐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입니다. 기술에 휘둘리지 않고 기술을 도구 삼아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항상 미래의 정보를 가장 먼저 확인하며 대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2026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